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요즘 개딸 논쟁이 한창입니다. 개딸.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이죠. 이 개딸 논쟁이 갑자기 불거진 것은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입니다. 홍영표가 친문의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고 전당대회에 출마할 예정이죠. 이재명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만 살고 온 민주당이 다 망했다. 이재명 송영길 때문에 지방선거 패배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니까 소위 개딸이 이 홍영표 지역구 사무실에 3m에 가까운 대자보를 붙였는데 치매에 걸렸느냐 뭐 이렇게 정말 욕설에 가까운 이런 내용을 또 막 문자 폭탄, 하루에 수천 통씩 문자 폭탄을 보냅니다. 대깨문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지금 개딸로 이어진 것이죠. 이렇게 되자 홍영표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배후가 있다. 대깨문도 배후가 있었습니다. 지금 개딸도 배후가 있죠. 배후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개딸이 홍영표 사무실에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친 이재명 의원이죠. 김남국이가 사과를 하고 홍영표에게, 그러니까 곧바로 또 개딸이 가서 사과를 하고 홍영표가 오늘 뭐 사과를 받아들인다. 사과에도 배후가 있는 겁니다. 모두 이거 지금 짜고 하는 것이죠. 이 개딸 논란. 이재명이 드디어 개딸에 대해서 자제하라. 뭐 민주주의를 해친다. 자신에 대해서 지지하는 건 좋은데 개딸처럼 그 문자 폭탄 욕설을 하는 것은 이재명다움을 해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다움이 형수 쌍욕하는 것 아닙니까? 쌍욕하는 게 이재명다운 것이죠. 이재명이 뭐 문재인에 이어서 문재인은 대깨문이 양념이다 했지 않습니까? 뭐 참여 정치, 새로운 시민들의 참여, 뭐 훌륭한 새로운 정치 형태다. 대깨문 뭐 훌륭하다. 개딸 훌륭하다 이러다가 갑자기 자제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 짜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짜고 하는 뒤에 배경은 오는 8월 소위 당권 경쟁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짚어보겠습니다. 송은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그러니까 조회를 하시면서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이 이렇게 30에서 4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시면 구독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이 왜 이러느냐? 개딸 잘한다 하다가 왜 갑자기 개딸 보고 자제하라라고 하고 뭐 이재명다움, 쌍욕하는 게 이재명다움 것이죠. 그래서 개딸들도 다 쌍욕하고 하는 건데 대깨문도 마찬가지고요. 왜 갑자기 이러느냐? 왜 갑자기 홍영표에게 엎드리느냐? 사과를 하고 김남국이 뭐 직접 홍영표에게 사과를 하고 왜 이러느냐?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은 뭐 출마가 100%죠. 이재명은 뭐 출마하지 않으면 정치적 법적으로 죽는 길이니까요. 출마를 해도 뭐 사는 길은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출마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반 이재명이 사실은 아직도 다수입니다. 민주당에. 근데 구심점이 없죠. 홍영표가 나서지만 뭐 홍영표가 구심점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당이 쪼개질 위기인 겁니다. 당이 쪼개지면 소위 호남 쪽이 분리돼 나가는 형식이 됩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재명 입장 또 반 이재명 쪽에서도 이게 지금 깝깝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우상호로 세운 것은, 우상호는 이재명의 뭐 선거운동을 하긴 했지만 또 친 이재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 이재명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양쪽이 다 합의를 해서 우상호를 세운 것인데, 우상호를 세울 때부터 이제 양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타협점을 찾자라고 하는 겁니다. 8월 달에. 지금 당이 분당될, 쪼개질 이 위기인 것은 소위 이재명이, 이 대권 후보인 이재명이 당권에 가는 바람에, 당권에 도전하는 바람에 문재인처럼 그때도 당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광주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 죽게 되니까 공천에서 자기가 학살을 당할 게 뻔하니까 이 반 이재명 쪽으로서는 그래 당이 쪼개지는 것이니까 타협을 하자. 어떻게 타협을 하느냐? 아직 2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총선이. 그러니까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소위 집단 지도 체제로 당헌 당규를 바꾸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서 각 계파 수장들이 모두 이렇게 최고위원회의에 참여하는 이런 형태로 가자. 그 다음 공천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으니까 내년에 이제 공천이 구체화될 때 한번 부딪혀 보자. 그때까지는 일단 덮고 넘어가자. 여기에서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공천에서 잘 서로 계파끼리 잘 나눠 먹기가 된다면 크게 분단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고, 또 반 이재명 쪽으로서도 지금 구심점이 없으니까 이재명의 저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재명 쪽으로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반 이재명이 모두 들고 일어나면 이재명도 지금은 답답한 상황이니까 서로 지금 이런 계산에서 이번 8월 전당대회에는 싸우지 말고 대충 지분 나누기를 해서 이렇게 집단 지도 체제로 해서, 집단 지도 체제냐 당 대표에게 모두 권한을 다 일임하느냐라는 게 큰 차이를 보내는 게 경선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당 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방식은 아예 경선에서부터 분리를 하죠. 당 대표는 대표대로 뽑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대로 뽑고, 국민의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집단 지도 체제로 가게 되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하지 않고 같이 경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당대표를 하고 순서대로 최고위원 회의를 하죠. 이렇게 되면 각 계파별로 수장들이 모두 최고위원 회의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공천을 놓고 협의를 일단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이제 그때 싸우자, 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보자. 이런 상황에서 홍영표, 지금 친문으로서는 지금 홍영표가 가장 세력이 크지 않습니까? 홍영표와 싸우지 말고 타협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개딸들에게 자제를 하라라고 하고, 김남국이 사과를 하고, 뭐 개딸이 가서 홍영표에게 사과를 하고, 홍영표는 또 사과를 받아들인다라고 하고, 모두 배후가 있고 모두 계산된 것이죠. 이제 전당대회에서는 싸우지 말고 타협으로 가자라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을 지금 뭐 가 있는 이낙연, 반 이재명으로서는 이낙연이 가장 구심점이죠. 그런데 이낙연이 미국에 가서 당장 돌아올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타협을 하게 되면 이재명과 반 이재명이, 그렇게 되면 이재명을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뿐입니다. 이제 이재명 당권으로 가더라도 타협을 해서 이렇게 집단 지도 체제가 되면 본격적인 싸움은 내년일 것이다. 공천이 본격화되는 내년이 싸움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이번 전당대회는 타협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개딸 논쟁, 개딸 보고 자제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대깨문이 양념이었듯이 이재명에게 개딸은 뭐 새로운 정치의 미래고 비전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다움을 보여주는 게 개딸이지 않습니까? 형수 쌍욕에 이은 개딸의 욕설 문자 폭탄, 서로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자제를 합니까? 전당대회 때문이죠. 가급적이면 타협을 해서 이재명 자기가 당권을 잡아보겠다라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 경찰 수사를 이재명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이재명의 죄상이 모두 드러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야당 대표라고 해도 잡아 넣어라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와 달리 뭐 야당 대표라고 해서 검찰 경찰 수사가 있으면 야당 대표 탄압이다. 지금이 뭐 말 그대로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국민들이 모두 보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야당 대표가 아니라 뭐 대통령이고 누구든 잘못했으면 또 그게 파렴치범이면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그런 것과는 다를 것이다. 이재명은 이렇게 살아나 보려고 발부둥을 쳐도 결국은 어려워질 것이다. 또 개딸들이 설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개딸이면 어디 갑니까? 대깨문이 어디 갑니까? 그 버릇 개 줍니까? 개 못 주죠.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